김태현의 정치쇼. 정치 프리킥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이 공식 회의석상에서는 처음으로 이태원 참사 관련 유가족하고 국민께 죄송하다는 마음을 밝혔는데 윤 대통령 발언 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비통하고 마음이 무겁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비극을 마주한 유가족과 아픔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는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특히 경찰 업무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합니다. 이번 참사와 관련하여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엄정히 그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대통령이 어제 회의에서 모두 발언인데요. 두 개로 나눠볼게요. 첫 부분, 국민들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공식적인 자리에서 나오는 첫 번째 발언이거든요. 뭐 종교단체 행사, 종교의 어떤 추모 집회에 가서 하신 얘기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공식 사과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뭐 대국민, 예전에 뭐 세월호 때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그 대국민 담화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더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보십니까? 지난번 이제 조계종 추모 행사에 가서요. 거기서도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리고 어제도 죄송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죄송한 마음이라는 건데 네. 사실은 네. 이번에 이 보고 지휘계통 관리 책임이 있는 그 정부 라인 말고 일반 국민도 그 젊은이들이 희생된 것에 대해서 참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죄송한 마음이라는 워딩이 마음에 좀 걸려요, 저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죄송한 마음은 저 같은 사람도 갖고 있는 마음이거든요. 네. 희생자에게. 그 두 개가 다르다고 저는 뉘앙스가 다르다고 전혀 봅니다. 다르다? 그러니까 용산구청장의 말도 마음의 책임이라는 말을 썼거든요. 네. 책임이면 책임이지 마음의 책임이 어디 있고. 그다음에 국가 재난관리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이 대통령 아닙니까? 네. 그런데 대통령이 책임과 죄송이면 죄송이지 죄송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도 반복적으로 같은 표현을 쓰시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썩 이렇게 와닿지 않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혹시 표현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나요? 굳이 죄송한 마음이라고 얘기해야 될 이유가 뭘까? 자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그러면 수석님 보시기에는 죄송합니다가 아니고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한 건 어떤 다른 생각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알리바이용 대응을 했거든요. 알리바이용. 책임을 지겠다. 예. 책임 있게 하겠다. 이런 거보다 나는 이렇게 했다. 그리고 또 불가항력이었다. 처음에는 경찰을 투입했어도 뭐 이게 근데 사과를 했죠, 그 발언에 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제도 미비로 또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결국은 최고 컨트롤 타워의 최고 정점인 대통령께서도 저는 어제 회의도 계속 알리바이용 발언을 하셨다고 봐요. 뭐냐면 이게 눈앞에 펼쳐지고도 4시간 동안 뭐 했냐 그러고 막 책상을 치면서 화를 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비공개 영상까지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실에서. 근데 제도 미비 탓을 하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런 말씀도 대통령이 하시고. 제도 미비 문제는 아니다. 근데 대통령이 참사 이틀날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주체자가 없는 자발적 다중 집회에도 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비돼야 된다. 그리고 그 총리도 외신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주체자가 없는 것은 선제적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제도 미비 탓을 하다니 말이 되냐고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예.
근데 대통령이 참사 이튿날 그 제도 보완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누굴 보고 얘기를 하는 건지 그 대통령도 제도 미비 말씀을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서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도망치려는 사람만 처음부터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제 회의도 대통령이 대통령의 책임과 대통령의 사과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지 않은 장면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대통령 모두 발언 중에서 두 번째 부분 요거 진상규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 있는 사람에게 대해서 엄정히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경찰 조직은 어제 강하게 이제 질타를 했거든요. 4시간 동안 뭐 하고 보고 있어? 112에서 위급하다는 신고가 들었는데 4시간 동안 현장 나가서 보고만 그냥 가만 바라보고만 있고 뭐 했냐? 대통령실 전화도 안 받는다. 구체적인 사례까지 들어가면서 강하게 질타했는데 그 장면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선요. 네. 제도를 더 보완할 수 있으면 해야죠. 네. 근데 현재 제도 갖고도 충분히 사전 대응할 수 있었고 사후 대응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대통령이 첫 보고를 받은 시간이 참사 날 11시 1분이거든요. 그리고 첫 지시를 21분에 내려요. 네. 그리고 1시간 후에 두 번째 지시, 네. 또 1시간 후에 세 번째 지시, 또 현장 가서 또 지시. 네. 근데 내용이 같아요. 교통 통제하고 이 차량 진입로 확보하라고 그 내용 똑같은 내용을 하거든요. 근데 의문점은 대통령이 첫 지시를 했을 때 행안부 장관 중심으로 대응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행안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 1분 전에 네. 알림 문자로 이 사항을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첫 지시를 내리기까지 20분 동안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재 파악도 안 됐다는 거예요. 네. 그럼 누구한테 지시를 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것은 이 보고와 지휘 체계, 이 재난과 안전과 관련된 보고와 지휘 체계를 대통령을 정점으로 해서 저 아래 단위까지 완전히 무너진 거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어제 책임을 묻겠다고 한 거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대통령까지 끝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보고를 대통령이 청장이나 행안부 장관보다 먼저 받고 네. 지시도 유령한테 한 것도 아니고 지시를 했다고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하는데 첫 지시 때 경찰청장은 사태 파악도 못했고 행안부 장관은 1분 전에야 알림 문자로 받았기 때문에 이 상황 파악도 못할 때 지시를 한 거거든요. 전반적인 국가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 이런 취지인 무너진 거예요? 거고요. 무너진 거죠? 네. 제도와 시스템은 있는데 운영을 잘못한 거예요. 근데 이 대응과 운영을 잘못한 건데 대응과 운영의 최정점에 대통령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울 보고 얘기한 거예요, 어제. 그러면은 우리 수석님 말씀의 취지는 대통령이 어떤 그 책임인 건데 경찰에만 책임을 돌렸다. 뭐 이런 취지신 건가요? 그런 거죠. 그래서 대통령이 제 책임입니다.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그리고 책임질 거는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맞는 워딩인데 죄송한 마음이라고 하고 네. 경찰을 상대로만 회의석상에서 책임을 추궁했는데 내용적으로는 대통령도 얘기한 제도 미비 네. 이 얘기를 갖고 이게 제도 탓하면 말이 됩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컨트롤 타워의 최정점은 누구예요? 대통령이거든요. 네. 그리고 제도는 있었어요. 경찰 직무수행법에도 있었고 경찰청법에도 있었고 그런데 대통령이 제도 미비를 얘기해 놓고 사전 사후 대응 과정에서도 이 지휘 보고 체계에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과 경찰청장이 사실상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지시를 했다는 이런 알리바이용 대응만 하셨기 때문에 대통령 책임이 저는 결국은 제일 크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행안위에서 이상민 장관이 행안 얘기 좀 해보죠. 본인의 어떤 그 사퇴 여부를 묻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실에 사의를 표명한 적 없고 대통령실과 이 사의 관련해서 논의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매우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지금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책임 있게 수습하고
이런 책무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아주 건조하게 사퇴 의사 내가 얘기한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단순히 수사 문제가 아니고 네. 왜 본인이 사퇴 문제를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이 참사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될 책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게 정답이죠. 알겠습니다. 자, 이태원 참사 관련된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고, 신구 권력의 개싸움. 참. 풍산계열을 가지고, 또 난리가 났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다시 청취자 여러분들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줬던 풍산견, 그게 원래는 개인한테 준 선물이 아니라 국가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구두로 신구 정상이 자, 키우던 사람이 그냥 키우는 게 낫겠죠? 라고 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으로 가져갔습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이 가져갈 법적 근거는 없어요. 그래서 그 근거를 만드는 과정에서 지금 신고 권력 간에 좀 다툼이 생겼어요. 문 전 대통령 측은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풍산계 관리 위탁을 해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 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대통령실은 문 전 대통령 측이 시행령 개정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자체 판단에 따라서 풍산계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어제 언론에 이런 기사가 일본에 났습니다.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직전 담당 부처와 얘기를 나눠놨던 월 최대 250만 원 규모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서 새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요 풍산견 파양 통보가 이루어졌다. 이런 기사가 났거든요. 이게 현재까지 상황이에요.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은 예산 지원에 대해서 현 정부가 난색을 표했다. 이런 것은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았어요. 겉으로는? 그동안 양산 이제 비서실하고 계속 이 문제를 논의를 했고 정부에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은 뭘 얘기했다는 거? 시행령 만들어 달라? 그렇습니다.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무조건 반납해야 돼요. 규정이 없어요.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모든 선물, 대통령에게 들어온 모든 선물은 국가 소유예요. 그런데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만들어 달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6월 15일 날, 올 6월 15일 날 지금 한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 시행령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입법 예고를 해요. 부처 간 협의를 끝내요.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게 모법, 다시 말해서 법의 규정 없이 이걸 시행령을 만들 수 없다라는 이의 제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갖고 다시 또 촉구를 했죠. 그래서 행안부, 제가 페이스북에 행안부 보고 문건을 올렸잖아요. 10월 14일 날 법제처하고 협의가 완료돼서 이제 입법 예고하고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입법 예고를 또 안 했어요. 그러면 벌써 6개월 가까이 이게 규정이 없는 공백 상태에서 문 대통령이 키우고 있었던 거거든요. 이걸 시정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 이걸 천연을 시키고 시행령 개정을 합의 다 했다 그러고 이 공식 문건이에요. 보고 문건이에요. 저희가 이거 어떻게 됐냐고 이제 물으니까 그래서 10월 14일 날 끝냈다고 하고 10월 26일 날 다시 입법 예고를 하겠다고 하고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행령 개정이 안 돼서 반환한 거지. 그렇습니다. 시행령 개정되면 이제 관리비가 붙을 거 아니에요. 강아지 관리비가. 그렇습니다. 그 관리비 예산 지원 안 한 것 때문이 아니다. 그거는 두 번째 문제예요. 예산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합니까? 시행령이 없는데. 시행령이 없는데. 그다음에 예산 지원을 안 하고 민간이나 이 국가가 아닌 존재의 자발적인
의사와 그거를 국가기록물관리소에서 용인해서 위탁한다 하더라도 예산 안 줄 수도 있거든요. 근데 문 전 대통령이 원래 개를 반려견을 워낙 좋아하시고 또 개인적으로도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선물이니까 개인적으로도 의미 깊은 풍산견일 거 아니에요. 정부한테 조금 더 촉구를 하고 시행령 개정할 때까지 좀 더 기다려 볼 수는 없었나요? 반환했어야 아니 되나요, 지금까지 기다렸고 네. 하겠다 그랬고 네. 절차를 진행을 했는데 누군가에 의해서 이게 다시 또 중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의도가 뭐냐. 아주 진짜 심플하게 문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네.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규정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게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안 하는 거거든요. 네. 이 규정 없는 이 공백 상태에서 전직 대통령이 이걸 키우고 현직 대통령이 키우던 분이 키우는 게 낫다. 근데 법률이나 규정이 있어야 이게 가능한 일인데 이걸 안 해놓고 한다 그러고 안 한 거거든요.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서는 승선님과는 마무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프로키 최재정 전 정무수석